화천대유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는데 화천대유가 만들어지기 1년 뒤인 2014년도에 법무법인 강남, 박영수 특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강남에서 이미 화천대유 설립 방안을 논의합니다. 그리고 그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그 선정이 되기 전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파견할 직원들까지 정해요.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 두 사람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, 그러니까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팀장, 전략실장으로 파견하기로 모의를 했고요. 실제로 두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.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김민걸 씨가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. 그리고 그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화천대유가 포함되어 있는 성남의들을 최종 사업자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당시 심사위원이 이제 정민용 변호사.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의 역할은 그 당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리젝트 시켰던 역할을 이 정민용 변호사가 합니다. 결국 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초과 수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리젝트를 했던 거는 박영수 변호사가 파견했었던 직원들에 의해서 박영수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심어놨던 2명의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. 이 정도가 되면 대장동 설계도 박영수가 한 거예요.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정해져 있는 기준의 사업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고 기본적인 공공환수 비율 방법만 일단은 큰 틀만 정했던 거고 그 정해진 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이 어떻게 분배를 받을 것이고 초과이익 환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들은 박영수가 파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명의 직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대장동 설계를 이재명이 했다라고 하는 프레임도 사실은 이게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대장동 프레임은 바뀌어야 됩니다. 언론에서는 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이제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난 제가 그 부산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박영수는 이처럼 화천대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55 클럽에서 받은 보상보다 훨씬 큰 보상을 받았을 거고 그것이 2019년 4월 달에 박영수의 친척인 이기성 씨한테 100억 원이 흘러나가거든요. 정확히는 109억 원이죠. 네. 이 109억 원이 흘러나가서 옵티머스 펀드하고 돈하고 섞여가지고 한 상장 회사를 인수를 하고 상장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에는 라인 펀드 돈하고 또 섞입니다. 결국 이 얘기는 뭐냐? 옵티머스 화천대유 옵티머스 라인 펀드들이 사기범들이 한 몸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윤석열 후보가 옵티머스하고 라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 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저는 여기서 기인된다고 보고 결국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는 한 방의 카드 또 윤석열이 김만배에게 내게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한간에 알려진 부산저축은행이나 연희동 집 외에도 이들이 화천대유에서 막대한 대박을 터뜨리는 외에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여기서 한 단계 더 튀겨 먹기 위해서 옵티머스와 라인 펀드까지 돈이 흘러 들어간 부분들을 김만배는 알고 있었고 윤석열은 억지로 그것을 끌려 들어가면서 결국은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이 사건을 저는 덮은 걸로 보입니다. 옵티머스도 덮었고